네, 안녕하세요. 피타입니다.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서평단 이벤트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런 책이 이제 뭐 이렇게 마케팅을 세게 하는 책이 아니라서 진지한 이야기는 오히려 책이 많이 안 팔려요. 출판사에 제가 이제 서평단 이벤트 하려고 컨택을 한번 했었는데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. 그냥 넘어가긴 아까워서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책을 한번 살펴봤고요.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 온라인에서는 버핏에 대한 이제 뭐 번역은 보셨는데 직접적인 제가 코멘트하는 거 아마 처음 들으실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. 버핏에 대해서 공부하는 두 가지 매력적인 방법이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온라인에서 소모되는 버핏에 관한 콘텐츠는 버핏이 뭘 했다더라, 버핏이 뭘 샀으니까 좋다더라,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버핏 포트폴리오 아마존이 처음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존을 샀다더라, 아마존은 좋은 회사인가 보다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.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해도 거기 콘텐츠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타이틀을 주로 뽑거든요. 왜냐면 사람들이 그게 조회수가 높으니까. 온라인에서 나오는 버핏에 관련된 콘텐츠는 가려서 그 정보 중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 가려서 듣는 게 좀 필요한데, 저를 찾는 분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.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한 두세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두꺼워요. 두께가 좀 되죠? 두께가 좀 돼서 이게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읽혀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책의 매력은 요 일부에 있잖아요. 일부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부에서 이게 투자 초반에 했던 투자법이 나중에 이제 이걸 읽어보시고 최근에 워렌 버핏 바이블이나 워렌 버핏의 최근 이야기를 공부를 한번 하시면은 옛날에 했던 경험으로 했던 투자법들이 다 이후에 계속 반복되거든요. 현재 투자금이 커져서 이게 뭘 어떻게 하나 우리가 따라하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부분도 다 나중에 보시면은 일부에 이제 초반에 한 50년대, 60년대 투자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 거고, 그 다음 2부에 보면 뭐 시즈캔디나 이런 우리가 잘 알려지는 지금 큰 축이 됐던 워싱턴 포스트나 가이코나 이런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. 그래서 1, 2부 이야기가 되게 재밌고요. 디스할 건 또 디스를 해야죠. 이제 아닌 건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, IBM이나 이런 투자법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패로 귀결된 거고, 그 뒤에 뭐 애플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3부는 이제 워렌 버핏 바이블에 보면 최근에 있었던 2010년 이후에 있었던 요 이야기들은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니까 그쪽을, 금융위기 이후는 그걸 참고하시고요. 1, 2부 이야기는 요 책이 아마 상대적으로 좀 잘 정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그 샐러드 오일 스캔들 있어놨던 건 혹시 아시나요?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법을 보면 우리가 옛날 뭐 역발상 투자나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. 버핏의 요 케이스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했던 케이스 하나만 잘 이해하면 아마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자회사가 한번 사고를 쳐가지고 회사 주가가 그냥 속된 표현으로 개폭락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, 그때 과감하게 투자했던 그런 케이스인데, 오상훈님 말씀하신 샐러드 오일이 있었는데 그 창고 보관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샐러드 기름이 잔뜩 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물밖에, 바닷물만 채워져 있었던 뭐 그런 내용의 스캔들이었는데,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도가 막 떨어지면서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망할지 모른다, 그 소송 걸리고 이러니까 망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, 그때 이제 버핏이 과감하게 투자했던 케이스예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역발상 투자라거나 뭐 그런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책을 보는 것보다 이 케이스를 잘 이해하면 개인 투자자가 좀 적응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. 제 생각에는 이 책의 매력은 버핏의 초창기 투자 사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 돼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예,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나, 처음에 이제 버핏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곡차곡 정리돼 있고,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, 이거 해보고요. 반응 좋으면 또 다른 부분도 한번 더 인용을 한번 해드릴게요. 일단 케이스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1863년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뭐 뉴저지에 있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그 수령증으로 이제 우리 약간 그 무역하는 데 보면은 옛날에 그 무슨 이상한 회사 하나가 신용장 거래해가지고 은행에서 신용장 받아가지고 사기친 거 하나 있어요. 회사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혹시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되는데, 하여튼 뭐 있었는데 뭐였나 이름이, 그런 회사인데, 그런 것처럼 그 재고나 이런 게 그런 상품성이 있거나 그 돈이 받을 게 있으면 창고에 그게 대한 증명서가 있으면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줄 수 있거든요. 그걸 담보로 해서. 그래서 그런 건데, 그런 걸 하는 건데, 여기 이제 사기가 된 거죠. 샐러드 오일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안에 바닷물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사기를 쳤던 상황인데, 그게 이제 모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. 그래서 뭐 파산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. 신용장 발행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게 이제
담보물이 그게 없으니까 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, 여기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이제 버핏이 투자할 때 자회사 그게 소송 걸리고 보상하고 하면 회사가 파산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, 잘 생각을 해보니 회사의 자산이나 그 다음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거 고려해봤을 때 파산할지 모른다는 리스크는 과다하다. 그러면 그게 뭐 한 2, 3년이든 5년이든 좀 고생을 하고 나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잖아요. 그걸 정산을 다 하고 나서도, 왜냐면 창고업을 하는 거는 메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런 현금 흐름, 동력, 사업, 비즈니스 모델이 손상된 게 아니다. 오히려 명성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상은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자기의 자산이나 현금 흐름에서 감내를 하고 나면 된다.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비즈니스를 판단해 볼 때, 당시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지금은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, 혹시 이제 여기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40대 이상 되신 분은 아시겠지만, 이제 해외여행 같은 데 갔을 때 환전이나 이런 게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, 지금은 이제 온라인 환전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카드 쓰면 되는데,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여행자 수표 같은 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행자 수표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걸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었고, 그 다음 신용카드가 그때 이제 막 대체를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, 신용카드도 성장하고 있고, 그 두 가지 비즈니스가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다. 성장성도 잘 나와 있다. 그럼 이걸 발휘했을 때 지금 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리스크를, 시장에 공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, 여행자 수표랑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해결하고 나면 이 두 개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할 거다 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거든요. 그게 잘 먹힌 케이스인데,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무슨 역발상 투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파의 이야기이나 아니면 또 뭐 다른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참고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, 버핏이 했던 요 케이스 있잖아요. 요것만 잘 이해를 해도, 역발상 투자의 기본은 어떤 건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데 쉽게 설명이 오히려 잘 돼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케이스잖아요. 신용카드업이고 뭐 이런 거니까,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케이스니까 아마 요런 부분은 한번 참고하면 되는데, 이 사람이 이제 그 펀드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버핏은 요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꽤 그럴싸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더 앞부분으로 가면 옛날에 꽁초 투자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.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, 사양산업의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, 완전 초기 이야기인 건데, 회사는 점점 사양산업이긴 하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, 거기 있는 현금이나 이런 걸 재투자나 자본 배치를 잘 하면 가치가 높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, 이제 지금 이야기지만 버핏은 자본 배치를 엄청 잘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행사하고 의견을 내고 하면서 하는 게 나오는데,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오히려 한국에선 잘 맞죠. 이런 건 잘 생각해 보면, 이 버핏이 완전 초기에 그레이엄의 그런 투자법을 좀 많이 본받아서 했던 요때는 보면 그 행동주의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.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버핏은 초기에도 행동주의 투자를 했다. 물론 지금은 행동주의 투자랑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돈이 많으니까 커져서 그래요. 행동주의 할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인수하죠. 그런 전략을 쓰는 건데, 초기에는 행동주의를 하거나 너무 저평가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그런 자본 배치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, 그럴 때 어떻게 이 가치를 평가해서 그거를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, 다만 단점은 한국이랑 안 맞는 게 어떤 거냐면, 그 자본 투자 지분을 계속 늘리면서 경영진에게 자사주 매입을 좀 비싸게 해서 가치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거나, 아니면 뭐 이사를 진입을 시도하거나,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적대적 M&A 혹은 이제 통째로 인수해버린다거나, 그런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되게 넓었는데, 우리나라는, 한국은 그런 거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한진칼이 지금 그거를 거의 상징적으로 지금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데, 아주 뭐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내년 추총이 되게 기대가 되긴 해요. 그렇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한국이랑은 약간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나, 그래도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, 한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뭔가 잘 풀리겠구나,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워렌 버핏 투자 역사에 대한 책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 사례 공부하기 좋을 것 같네요. 잘 찾아서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,
두꺼운 두께에 비해서 잘 읽어지긴 하지만 읽다 보면은 아마 이 책은 저는 이제 지금 쉽게 설명했죠. 제가 소화가 됐기 때문에 쉽게 설명했는데 버핏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읽어서 이게 소화가 잘 될지에 대한 약간 우려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재무제표나 이런 게 쫙 발려졌거든요. 이게 좀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초보자가 읽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이제 약간 번역이 뭐 좀 느낌으로 안 쓰는 용어들이 번역이 된 경우도 있고 오타도 좀 있고 막 그렇습니다.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버핏이 독과점을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독점이랑 과점인데 예, 독점이랑 과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있으면 독점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둘 이상 이제 여러 개면 과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칭해서 독과점이라고 쓰는데 옛날 책에 보면 복점이라는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2인 독점 체제 2인 독과점을 복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거든요, 책에서. 그러니까 복점이라는 단어가 계속 여러 번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헷갈리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책이 좀 잘 팔리면 1세 때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다 들어가서 2세 때 이제 계속 좀 개선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. 좀 많이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알려지고 해야 이제 출판사가 추가적인 에너지를 쏟고 그런 부분인데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. 구독하기, 좋아요,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. 큰 힘이 됩니다.